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면 부적격 이후 침묵의 연습실로 들어간 김호중. 그는 지금 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복귀 시점보다 더 중요한 건 조명 없는 공간에서 다시 쌓아 올리는 호흡과 발성, 그리고 신뢰의 무게입니다. 사면 부적격이라는 차가운 판정이 떨어진 뒤 사람들은 한 사람의 시간을 멈춤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김호중이 마주한 지금은 멈춤이 아니라 마치 깊은 바다 속으로 잠수해 스스로의 심장 소리를 다시 듣는 성찰의 계절에 더 가깝다. 세상은 외친다. 언제 돌아오느냐? 어떻게 끝나느냐? 다음 수순이 무엇이냐? 하지만 정작 그 질문의 소음이 가장 크게 울리는 순간 그는 그 반대편에서 가장 조용한 선택을 하고 있다. 침묵의 연습실. 그곳에서 김호중은 말 대신 호흡을, 변명 대신 발성을, 감정 대신 기본기를 쌓아 올리며 자신을 다시 빚고 있다. 모두가 결과만 재촉할 때 그는 과정의 바닥부터 다시 닦는다. 그 고집 같은 성실함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그가 대체 뭘 준비 중이길래라는 궁금증을 폭발시키는 진짜 이유다. 문이 닫힌 연습실은 화려하지 않다. 스포트라이트도 없고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반주도 없고 객석의 환호도 없다. 대신 그곳에는 아주 작은 소리들이 있다. 물컵이 탁자에 내려앉는 소리, 숨이 갈라졌다가 다시 고르게 정리되는 소리, 성대가 미세하게 떨리며 만들어내는 첫음의 미묘한 흔들림. 그 흔들림은 무대에서라면 단숨에 가려졌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가릴 수 없다. 그래서 더 잔인하고, 그래서 더 정직하다. 김호중은 그 정직함을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정직함을 매일같이 반복하며 자기 목소리의 가장 날것의 형태를 붙잡아 놓는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연습은 더 잘 부르는 법이 아니라 다시 믿게 만드는 법에 가깝다. 소리의 기교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무게를 다시 재는 과정이다. 한 음을 내기 위해 수십 번 숨을 쌓고 한 소절을 부르기 위해 수백 번 자세를 고치며 한 문장을 지나가기 위해 마음의 균형을 다시 맞춘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한다. 가수에게 가장 큰 자산은 고음, 성량, 화려한 테크닉이라고. 그러나 김호중 같은 가수에게 진짜 자산은 정적을 채우는 힘이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목소리 하나만 놓았을 때 그 목소리가 공간을 설득하는 힘. 지금 그 힘을 다시 세우는 중이다. 그에게 이 공백은 단지 기다림이 아니라 소리의 뼈대를 다시 맞추는 긴 수술대 같은 시간이다. 무대에서는 감정이 앞서서 소리를 끌고 간다. 하지만 지금은 소리가 감정을 끌고 가야 한다. 숨이 불안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소리가 얇아진다. 그러니 그는 오늘도 숨부터 붙잡는다. 한 번만 더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라는 태도로. 연습실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진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무언가가 계속 쌓이는 느낌이 든다. 그 밀도는 음악을 오래 한 사람만이 아는 종류의 밀도다. 하루를 버티는 힘이 아니라 하루를 다시 조립하는 힘. 김호중은 지금 자신의 삶과 음악을 동시에 재구축하고 있다. 발성 근육을 다시 세우고 호흡의 통로를 정비하고 공명점을 다시 찾는 작업은 결국 무너진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과 닮아 있다. 소리가 중심을 잃으면 사람도 중심을 잃는다. 그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안다. 그래서 연습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고백이고 책임을 떠안는 방식이며 다시는 같은 길로 미끄러지지 않겠다는 자기에게의 계약이다. 사면 부적격이라는 결정은 누군가에게는 종결처럼 들렸을지 모른다. 그러나 다른 시선에서 보면 그것은 더 긴 호흡을 요구하는 사회의 메시지다. 한 번의 사과, 한 번의 눈물, 한 번의 무대가 모든 것을 지워주지는 않는다는 선언. 사회적 신뢰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더구나 유명인의 신뢰는 더 느리게 쌓이고 더 빠르게 무너진다. 김호중은 그 속도를 체감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서두르지 않는다. 조급함은 소리를 흔들리게 만들고 흔들리는 소리는 결국 사람의 진심까지 의심받게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 그러니 지금의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혹하게 다듬는 선택이다. 말보다 느리지만 말보다 확실한 선택.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묻게 된다. 대체 그는 무엇을 준비하는가? 팬들은 속삭인다. 더 깊어진 목소리, 더 낮아진 자세, 더 단단해진 태도. 비판적인 시선은 말한다. 그 변화가 진짜인지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김호중은 한 가지를 준비한다.
증명 가능한 변화다. 무대 위에서만 반짝이는 변화가 아니라 무대 아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변화. 그것이 진짜 복귀를 가능하게 만든다. 복고란 단지 다시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다시 설득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침묵의 연습실이라고 부르는 그 공간은 사실 그의 가장 큰 시험장이기도 하다. 관객이 없는 공간에서 가수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한다. 음정이 흔들리면 바로 들리고, 호흡이 세면 바로 느껴지고, 마음이 흔들리면 곧바로 목소리에 드러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스스로를 속일 수가 없다. 김호중은 지금 그 시험장 안에서 매일 패배하고 매일 조금씩 이긴다. 어떤 날은 고음이 생각보다 쉽게 올라가지 않는다. 어떤 날은 과거의 습관이 불쑥 튀어나와 소리를 거칠게 만든다. 어떤 날은 자책이 목을 조여 숨이 짧아진다. 그러나 그는 그날을 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날을 기록한다. 오늘의 실패를 쌓아 올려 내일의 균형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음악 전문가들이 흔히 말하는 것이 있다. 공백기가 길어질수록 예술은 두 갈래로 갈린다. 하나는 무뎌지고 다른 하나는 깊어진다. 김호중은 지금 후자를 선택하려는 듯 보인다. 상처를 겪어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소리의 결이 있고 고독을 통과한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위로의 온도가 있다. 물론 상처가 자동으로 위대함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다. 그렇다면 팬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김호중을 기다리는 팬덤의 태도는 이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축이다. 기다림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조급한 기다림이고 다른 하나는 성찰을 동반한 기다림이다. 그를 진정으로 아끼는 이들이 보여주는 것은 후자에 가깝다. 그들은 공백을 원망의 시간으로 만들기보다 더 단단해져 돌아오기를 바라는 시간으로 바꾸려 한다. 성급하게 무대를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방어만 하지도 않는다. 다만 한 사람의 변화가 완성되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인정하려 한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랑은 종종 빨리 보상받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도 기다린다는 것은 오히려 그가 스스로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만드는 무언의 압력으로도 작동한다. 그는 알고 있을 것이다. 기다리는 시선이 있다는 사실이 위로이면서 동시에 책임이라는 것을.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훈련이 단지 기술의 복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지금 자기 삶의 태도를 소리로 옮기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말로는 반성할 수 있다. 그러나 말은 쉽게 흔들린다. 반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매일 같은 시간에 연습실에 들어가고 매일 같은 방식으로 호흡을 가다듬고 매일 같은 기준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것. 그 반복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태도를 만들며 태도가 결국 사람을 바꾼다. 그러니 연습실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단순한 근황이 아니다. 그것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증거다.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이것이다. 대체 그는 무엇을 준비 중이길래? 답은 거창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는 지금 다시 믿게 만드는 한 소절을 준비하고 있다. 그 한 소절은 과거의 환호를 되찾기 위한 소절이 아니라 과거의 실수까지 품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소절이다. 그 소절이 울리는 순간 사람들은 비로소 한 예술가의 귀환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이다. 귀환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김호중의 다음 장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문장 하나하나는 지금도 연습실의 조용한 불빛 아래에서 호흡과 함께 쓰이고 있다. 그리고 그 문장이 완성되는 날 그의 목소리는 단지 귀를 즐겁게 하는 음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간이 담긴 고백으로 세상에 닿게 될 것이다.